안녕하십니까. 종북을 알고 종북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자 바로세움입니다. 우파 씨앗 심기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젠장, 당신은 누구야 책 기증하기 그리고 배포하기 운동이 비교적 잘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1차분 1000권에 대한 인쇄비를 다 지불하지 못하였다 말씀드리니 어느 독지가분께서 선뜻 후원을 해주셨고 그것으로 마무리를 잘 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약 100여 분 정도가 이 씨앗 심기 프로젝트에 동참을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비교적 큰 금액을 또 어떤 분들은 몇천 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당연히 큰 금액이 사용될 곳이 많아서 더 좋긴 합니다만 형편상 적은 금액이라도 후원하시고 동참하시길 원하시는 그분들의 마음만큼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후원해 주신 그리고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떻게 동참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먼저 일례로 우파 씨앗 심기에 동참하고 싶으시다. 여러분들이 커피값 조금 아끼시고 밥값 조금 아끼셔서 이 책 기증하기 운동에 직접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책 한 권을 구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경찰서, 동사무소, 분여회, 아파트 무슨 관리사무소 이런 데다 기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누군가는 그 책을 펼쳐보게 될 것인데 그 안에 내용이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를 가장한 종북단체, 좌익단체들 내용입니다. 누군가는 그걸 읽어보면서 이상하다, 시민단체라고 했는데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이것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조금씩 느끼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식사값을 아껴서 뿌린 그 씨앗이 싹이 트여지는 과정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싹은 트고 반드시 자라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만약에 되신다면 기증하는 손이라도 사진 한 장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제가 또 방송에서 그걸 소개해드리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우파 애국 동지분들이 또 얼마나 뿌듯하고 많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동참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방송한 모든 방송의 댓글들은 제가 꼼꼼하게 다 살펴봅니다. 많은 분들이 애국당만이 답이다, 자한당이 진짜다, 여기로 모여야 된다 이거 갖고 싸우시는데 그냥 그거 갖고 싸우고 나라가 이 모양이다, 박 대통령이 안타깝다, 안타까워만 하시면 상황이 변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심지 않으면 내일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무엇인가는 심어야 내가 1인 시위라도 동참해야겠다. 내가 1000원, 2000원이라도 이 우파 씨앗 심기 프로젝트에 동참을 해야겠다. 그래야 오늘 한 달 뒤, 1년 뒤 무엇인가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힘을 내서 동참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준비한 자료는 종북이라는 말도 아까운 악마사제, 문규현과 그 단체들 그리고 형, 가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진 몇 장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 삼보일배 평화기도 하여튼 세월호 파리 시체파리에 정말 아주 질린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여기에다가 왜 써먹는지 이 사람은 시체파리 플러스 예수파리입니다. 국정원 해체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아주 목숨 걸고 싸워온 사람이 문규현입니다. 당연히 사드 반대도 하겠죠. 대선 불복은 기본입니다. 옆에 있는 박창선도 전북에 사는 신부 중에 한 명인데 나름대로 5.18 민주화 유공자랍니다. 다리를 쩔뚝거리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대선 때 불법이 있었다 이러면서 미사를 드리고 저주를 하고 참 꼴값들을 합니다. 다음 사진은 오종렬과 문규현 늘 같이 다닙니다. 밑에 사진 역시 임수경과 문규현 참 방북 동기죠. 감옥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어집니다. 아직도 팔아먹고 있습니다. 미선과 효순 두 어린 여학생의 죽음은 정말로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이들이 추모를 하는지 아니면 절기마다 찾아가서 반정부 시위에 볼모로 잡는지는 정말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다음은 밀양에 가서도 반정부 시위를 계속하고 이들이 시위할 때 앞에서는 문규현이는 그냥 다니지만 그 뒤에 시위대들은 늘 저런 쇠파이프들을 들고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재를 김일성에게 영생을 이라고 빌은 문규현이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뒤에다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악의 사제 문규현으로 정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문규현, 왼쪽에 있는 게 친형, 문정현입니다. 둘 다 신부입니다. 그리고 문규현, 문정현 이 형제의 여동생도 역시 수녀입니다. 수녀에 관한 부분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규현 집안과 김대중은 오래전부터 친밀도가 있었던 집안입니다. 사진 한 장으로 대신하지만 문규현과 문정현 모친이 아팠을 때 김대중이가 직접 와가지고 병문안을 하고 위선을 떠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규현에 대해서 소개하기 바로 전에 그 친형 문정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문정현에 대해서도 따로 한 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현이 가농 카톨릭 농민회를 만들었습니다. 카톨릭 농민회 그러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꽤 반정부 시위에 이름이 있는 정평에 있는 나름대로의 농민회입니다. 백남기 물대포 맞아 죽었다고 뻥친 백남기가 가톨릭 농민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합니다. 미군은 인간 백정이다. 위선효순 사건을 일부러 치워 죽이고 살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렇게 뻔뻔한 인간이 사제라는 탈을 쓰고 대한민국에서 천주교 신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문규현 이어갑니다. 양력 보시겠습니다. 문규현 양력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평택범대위, 이선유순 대책위, 모든 곳의 공동대표, 상임대표, 국가보안법 폐지연대, 하여튼 거의 모든 곳에 이름을 올려놓은 사람이 문규현입니다. 그 중에서 굵직한 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구현 사재단. 사실 이 정의구현 사재단은 지학순 주교가 민청학년 사건, 말씀드렸죠? 1차 인혁당이 실패하고 10년 뒤에 2차 인혁당이 일어나는데 인혁당 재건위, 그 인혁당 재건위가 북한으로부터 조정받은 건 확실하고 또 조총련으로부터 돈도 받고 조정을 받아서 학생들을 전면적으로 시위에 반정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몰았다. 돈도 대줬다. 근데 그 전면적으로 내세운 것들이 민청학년이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으로 무고한 애들이 잡혀갔다 그래갖고 지학순 이분이 거기서 항의를 하다가 잡혀 들어갔고, 아, 우리들 신부가 잡혀 들어갔으니까 우리끼리 뭔가 구성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정구사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정욕구현사재단으로 바뀌었지만 특히 천주교 신자분들께 제가 이 지학순 주교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은 전혀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뭐 공과 사가 있을 테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다만 지학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지학순 평화상, 뭐 인권상 이런 걸 만들었는데 1회 수상자가 민주노총입니다. 그것으로 지학순 관련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종북구현사재단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 정욕구현사재단에 주체사상이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주체사상은 훌륭한 내용이 많다. 연방제 통일은 좋은 것이다. 이런 내용의 게시물이 정의구현사재단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제기가 되자 삭제는 나중에 했지만 어쨌든 박제가 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그것을 올리고 읽고 동조하고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누가 이 글을 올렸을까요? 이재봉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광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봉이 그곳에 글을 올리기를 주체사상은 말 그대로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살자는 훌륭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근데 왜 나쁘게만 얘기하느냐? 연방제 통일 방안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측면도 큰데 왜 다 나쁘다고 얘기하냐? 김일성은 해방이 전에 진짜로 목숨 걸고 항일 독립 투쟁도 벌였지만 우리는 가짜로만 배웠다. 김일성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재봉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은미의 수양 오빠기도 합니다. 거기 밑에 칸에 쳐 있는 거 보시면 공동 주최, 이재봉이를 LA로 초대해서 강연회를 주최한 단체들입니다. 내일을 여는 사람들, 이게 문재인의 친구들입니다. 노사모와 같이 늘 가는 서부 문재인의 친구들, 내일을 여는 사람들, 모든 반정부 시위에 해외에서 앞장서고 주도하고 있는 자들이 내일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해외 종북을 소개할 때 그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드리고, LA 시국회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A 시국회의에 속해서 있었던 자가 1심회 마이클 장민호라는 자가 거기에 주역입니다. 그리고 OK 원코리아, 이게 원코리아, 액션 오브 코리아, 뭐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데 이 원코리아 역시 한국은 하나다. 연방제 통일이든 뭐든 통일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단체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광대 이재봉을 초청에다가 초청 강연을 연다.
라는 것들을 홍보하고 사이트에서 널리 알리는 곳이 재미동포 전국연합회라는 곳입니다. 이 재미동포 전국연합회는 노길남의 민족통신보다 어떻게 보면 종북서열이 1위급입니다. 이 북미에 종북서열이 1, 2위가 있는데 재미교포 전국연합, 거기에 윤길상, 그리고 민족통신의 노길남, 얘네 둘이 서로 1, 2위를 다투는 북한을 완전하게 대변하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오늘자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홈페이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승교 동지의 무명 전사정신으로 굳게 뭉쳐 싸우자 나가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 김승교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그리고 그 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일연대, 실천연대라는 걸 만들어서 상임의장을 하다가 이 단체가 이적단체 판결을 받자마자 다시 이름만 바꿔가지고 민주, 민생, 평화, 인권 뭐 이래갖고 민권연대를 만들었고, 지금 그 민권연대의 대표가 황선 남편 윤기진이다. 그리고 이 김승교는 일찍 죽어서 애국을 해버렸다. 그런데 이 김승교 정신을 이어받자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판문점 선언을 부정하는 합동전쟁 연습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좌측 밑에 보시면 공지사항에 북한 방문단을 모집합니다. 자, 이게 서열 1, 2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북한에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단을 모으면 한 사람당 300불, 한 4년 전 정도에 300불씩 받습니다. 지금은 좀 올랐을지도 모르겠죠. 원래는 재미동포 전국연합의 윤길성한테만 그 권한을 독점으로 줬었어요. 북한으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여행시키고 방문. 그러니까 한 사람당 300불은 그냥 남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노길남이가 민족통신에서 열심히 해서 북한으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니까, 야 그래 노길남 너도 해. 그래서 얘네끼리 엄청 싸움이 많이 붙었었죠, 예전에. 이렇게 북한의 대남 공작 사이트 우리민족끼리하고 똑같은 논조와 똑같은 성명서들을 발표하는 게 재미교포 연합인데, 그곳에서 선전을 해주는 게 이재봉이라는 인간입니다. 중간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정의구현사재단 지학순부터 시작해서 왜 만들어졌는지를 넘어오다 보니까 이재봉이가 나오고, 이재봉이가 LA 간 거 신은미가 나오고, 다시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 전국연합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문규현으로 다시 돌아가서 문규현이 속했던 단체 전북평화와 인권연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넘어갑니다. 전북연대, 이 전북연대는 군산교육 네트워크하고 거의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군산교육 네트워크에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중학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마감까지 시켜가면서 평화 이렇게 하고, 여기에 강사들로 주요 초청 강사가 나가는데 대부분이 평통사 직원들이 나가서 통일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라도에서만 잠깐 이루어지고 마느냐? 전남에서 전북에서 절대 아닙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을 교육희망 네트워크라고 정해서 전국 각지에 다 퍼져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때만 되면 초등학생, 중학생들 모아서 평화야 와라, 전쟁은 가라, 이런 걸 교육시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규현이는 1989년도에 종북구현사재단의 일환으로 함세용도 가고 다 같이 평양에 무슨 공동 합동미사를 드리겠다고 갑니다. 그리고 갔다 오자마자 2차 방북으로, 불법 방북으로 임수경이를 데리고 평양 축전에 같이 참가를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2달 사이에 2번을 간 겁니다. 한 번 간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갔고, 그리고 임수경이 할 때 또 불법으로 방북을 했고, 밑에 보시는 사진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좋아하죠? 얘네들은 통일운동을 했다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자기를 헌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두려움, 수치 이런 것들은 느끼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주성님께 영생을 이라는 문규현이가 한 말이 나옵니다. 김일성 생가나 이런 데 가지 않기로 했다가도 거길 방문을 해가지고 방명록에다가 김일성 주성님께 영생을 빈다 뭐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그 함세웅이가 같이 갔기 때문에 증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가서 우리는 통일미사, 평화미사, 합동미사를 드리러 간 거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줘라. 얘는 그냥 가지 말라는데 갔고 썼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라 대충 쓴 거다. 그냥 예의상 쓴 거다. 이런 게 사제랍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기독교가 정말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 가지고 와서 참수를 당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람한테 성경책을 던졌을 때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신앙의 씨앗들이 되어가지고 어쨌든 한국이 정말 기독교가 번창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적국의 수계뿐만이 아니라 그 잔인무도한 김일성에게 영생을 빈다고 사제가 미사를 드리러 갔으면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김일성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주성님께 영생을 드린다고 쓴다고요? 장난으로? 이걸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한테. 여기서 참고로 문정현이는 또 한술 더 떠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일성이 죽었을 때 김일성 장군 조금만 오래 사시지 아쉽습니다. 아니 이 두 새끼는 여기서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종교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한다는 사제의 탈을 쓰고 김일성을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전 세계가 전범이라고 정말 그건 처형의 대상자 자기 인민들 자기 백성들을 수백만을 굶어 죽게 만든 그 원흉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네요. 그러면서 종북이라 그러면 고소합니다.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문규현이 지금도 상임대표로 있는 곳이 종북단체 평통사,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평통사에 대해서는 조금 말 나온 김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평통사를 처음 만든 초기 의장은 홍근수라는 목사입니다. 역시 사제와 목사가 뭐 늘 같이 다니는 거 별로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치죠. 밑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이 홍근수, 두 번째가 조헌정, 그리고 우측이 김경수인데 이들이 역시 홍근수가 향린교회라는 정말 종북 좌정교회, 여긴 교회가 아닙니다. 민중신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 있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이념을 전파하는 도구로 하나님 예수님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가 조헌정, 예수 살기에도 속해 있고 지금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반정부 활동에 껴있는 사람이 이 조헌정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김경수라고 강남 향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 결사반대 평택 가서 이 짓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세운 목사 셋이 모여서 성도들을 뭐 어떻게 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평택 가갖고 미군기지 확장하지 말라고 시위를 한 그런 인간들입니다. 여기에서 조헌정과 김경수는 제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홍문수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조헌정은 아래 사진으로 우선 생략하는데 조헌정이 잠깐 쉬러 간다 안식년 날아간다 할 때 맥주 마시나요? 원래 목사님들은 술 안 드시지 않아요? 홍근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갑니다. 먼저 일생을 보시면 평통사 상임공동대표,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아주 이를 갈아요. 이 새끼들은 정말. 자, 공동실천연대 통일연대 상임공동대표, 자, 민중연대 공동대표,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 상임대표, 인터넷 국가감별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다 공동대표급입니다. 조금 헷갈리실지 몰라도 평통사의 원래 초기 대표 홍근수, 향림교회 홍근수, 이 홍근수하고 연결된 인물이 하나 더 있는데 이름이 홍동근입니다. 밑에 자료에서 보시면 통일신학 작업자랍니다. 이제는 민중신학도 아니고 통일신학이라는 말을 세워서 그리스도교와 예수님과 주체사상의 접목을 위해서 힘쓴 사람이 이 홍동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동근이 형입니다. 홍근수의 형인데 그래서 주체사상과 기독교라는 책을 펴내기도 하면서 평생 동안 주체사상을 자기가 모시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많이 전파하고 다닌 사람이 홍동근입니다. 자, 이 홍동근은 김일성의 총애를 받아서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로 가게 되는데 그때 부인도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 부인이 홍정자, 이 홍정자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시는 백건우,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친누나이기도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종북의 뿌리를 캐다 보면 정말 모든 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주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그리고 이 홍정자 역시 항일투사 김정숙, 걔네들한테 어떻게 보면 국모죠. 김정식 어머니를 추모하며 이러면서 김일성, 김정숙,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면서 일생을 마칩니다. 자, 이런 홍동근이 동생이라고 하는 게 홍근수입니다. 평통사의 초기 대표, 향림교회 담임 목사를 했던, 그리고 경인우님이라고 딱 불러가지고 그 두 사람은 나하고 북한에 와서 여기서 우리가 같이 주체사상을 정하고 작업을 해야지 왜 한국에 있냐고 계속 뭐라고 이야기한, 그래서 경인우님이 하나만 더 나오는데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꼭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홍동근이 말한 경희 누님이라는 사람은 이화여대에서 교수로 정년퇴직을 한 박순경이라는 할매 좌존입니다. 밑에 사진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남기 물대포로 맞아 죽었다, 살인정권 물러나라 이러면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통진당 해산 반대하는 건 당연하겠죠. 굉장히 급이 높아서 좌좀 원로회의에 반드시 참석을 합니다. 밑에 보시면 함세웅, 이창복, 한상열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그리고 특히 미선 효순 그 장갑차 사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책위원회의 배후단체가 자통협이라는 곳입니다. 자주통일협의회, 민족화의 자주통일협의회라는 곳인데 그곳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선효순 시체파리의 맨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은 자통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기기는 참 곱상하게 생긴 할머니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당신이 못다하고 가신 그 일들을 성취하도록, 우리가 정의로운 통일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민족혁명 열사들 아시죠? 애국열사들, 난파간첩, 비준양 장기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김일성 주석과 함께 우리를 도우셔 정의로운 민족혁명과 세계혁명을 성취하도록 하소서. 부시 정권의 전쟁 관계를 꺾어주소서. 이게 박경순이라는 2대 교수의 기도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좌파의 원로로 활동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문규현이 상임대표로 있는 평통사 초기의장 홍근수와 연결되어 있던 홍동근과 연결되어 있는 박순경, 이 세 사람들 그리고 그 단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제 평통사의 인물들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평통사 전체를 다 알아보려면 오늘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통사에 속해 있는 자문 변호사 위주로만 알아보고 그 다음 단체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자문 변호사에는 권정호, 김형태, 박용일, 박주민, 이남진, 장경욱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통사 변호인 권정호 역시 민변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꾸준하게 좌정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변호인 김형태. 김형태는 법무법인 덕수에 근무하고 있고, 주요 수임 사건을 한번 보시면 임수경, 문규현, 방북 사건, 물론 민변 소속입니다. 리영희, 송두율 국가보안법 사건, 울산 보도연맹, 인혁당 재건이 유족회 손해배상 사건,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고, 민변 모임 창립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민변이 왜 힘이 있느냐? 여러분들 민변이 왜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다. 노무현의 민주화 보상이 과거 사위, 거기서 정부에서 보상해 준 게 5,600억대가 넘습니다. 거기에 성공보사금, 성공사례금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민변통일위원회 장경욱 이런 새끼들은 그래서 간첩 사건에만 계속 뒤집으려고, 그러면 국가의 손해배상 나오지 않습니까? 승리보상금으로 30% 40%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10억 단위, 몇억 단위, 억 단위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예전에 미군의 평택기지 확장 못한다고 다 가서 모든 단체가 다 몰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들 보상을 시작해줬거든요. 노무현이가 10명이든 20명이든 보상을 한번 해주니까 그 일대 주민이 다 참여를 한 거예요.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정말 멀리 있는 사람들 나 미군 포스리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손해배상해서 다 정부에서 물어줍니다. 그 소송들을 민변들이 맡아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인혁당 재건이 수십 년 전에 이미 다 죽은 애들, 이미 다 없어지고 재판 기록도 부실한 상황을 전부 다 이것이 모자라다, 이것이 증거가 불충분해서 간첩행위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뒤집어버리고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고 거기에 승리보상금 자기네가 가져가고, 그래서 민변이 커지는 겁니다. 다음 평통사 변호인 장경욱. 이 새끼는 간첩입니다. 따로 한 편 준비할 건데, 코리아연대 이적단체가 연결한 독일의 포츠담 가가지고 북한 담당도 만나고 왔고 아주 입을 다물고 있는 유명한 놈입니다. 유우성이라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아시죠? 이 서울시 공무원 이 새끼가 간첩이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 정말 이상한 새끼인데, 중국에 있는 서류 하나를 거기서 안 떼어주니까 국정원에서 그 서류를 위조했다. 그거 하나로 무죄가 돼가지고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이 뻔뻔스러운 새끼들이 민변 새끼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장경욱이 정말 우스운 거,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북한 여정원이 13명이 탈북을 했어요. 집단 탈북을. 근데 이거를 걔네들은 자의적으로 왔는데 국정원이 조작해서 억지로 납치를 해왔다. 북한이 주장하는데 그 주장을 대변하는 애들이 이 장경욱 같은 애들인 겁니다.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그래갖고 막 기자회견을 해요. 만나달라. 북한 애들은 못 만나겠다. 난 너네 뭐 신청도 안 했는데 뭐하러 왜 괴롭히냐. 그랬더니 인신구제 신청을 합니다. 즉 안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의 가족이 밖에서 이 사람을 접견해줘라 라고 인신구제 신청을 하니까 그러면 가족 동의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은 다 북한에 있는데 어떻게 그 명단들을 다 빼가지고 북한에 있는 가족을 직접 만나서 거기서 북한한테 동의서 사인을 받는 장면이 그 밑에 장면입니다. 그 사인 받아갖고 그 다음날 여기 왔어요. 법원에 제출이 됐습니다. 대단하죠. 북한이 UPS나 DHL이 발달한 나라도 아닌데 거기 사인 받으려고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 놈이 정기열이라는 중국에 있는 대학교 교수라는 새끼입니다. 북한의 노길남하고도 아주 친하고 정말 웃긴 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걸 다음 자료를 보시면 영국 입국을 하면서 시민권을 반납했다 오랫동안 아니 가족들이 반납한 게 아니고 얘 혼자 있을 곳이 없어서 좌점들이 들어와라 이제 우리 세상이다 그랬더니 들어왔다고요. 들어와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감신대, 한신대 강사, 우리 결의 하나되기 운동본부, 결의 하나 운동본부 이런 데 대표를 맡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평통사 변호인 이어갑니다. 박주민 여러분들 아마 눈에 좀 익으실 거예요. 장경욱과 늘 함께하는 통일위원회 간첩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백남기에도 뛰고 간첩 전문으로 막 뜨다가도 잘 안 뜨니까 붙은 게 세월호입니다. 이 세월호의 시체파리들이 은평구에서 박주민이 선거운동을 해줍니다. 노란 잠옷 입고 무슨 탈을 쓰고 박주민 됐어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테러방지법 반대했죠? 필리버스터 하면서 이적단체 해산법 반대했죠? 이적단체 해산법을 왜 반대하냐 그랬더니 그걸 핑계 삼아서 시민단체를 자기네 입맛에 맞게 닫아버릴 수도 있다. 시민단체가 이적단체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종북단체니까 그게 두렵지. 바로 세운 국민행동본부가 국가보안법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절대 아니죠. 지네들이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단체가 해산될까봐 이적단체로 대법원에서 판시가 돼도 지금은 법률이 없어서 이적단체로 해산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적단체 해산법을 만들자라고 계속했더니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시민단체를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걸 해산시킬까봐 절대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새끼가 이 새끼입니다. 그리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국회 기소인단에 소속돼서 활동한 새끼도 이 새끼입니다. 이런 박주민이를 문재인이는 아주 극찬을 하면서 데리고 들어왔죠. 수준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서 국회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탄핵 안에 세월호 7시간을 빼자? 절대로 안 된다. 이 새끼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왜? 시민단체에 자기 몫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밀어서 국회에 들어간 건데 세월호 7시간을 빼면 나머지 재하단체들 그 종북단체들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추월하고 집어넣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상식을 가진 그래도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새끼의 머리라면 7시간 때문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 안에 반드시 집어넣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놈입니다. 자, 이상으로 평통사에 관한 부분을 마치고 그 다음에 문규현이 속했던 단체가 생명평화 마중물이라는 사단 법인입니다.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이사장을 하고 아직도 거기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들을 하느냐? 주로 하는 게 정말 걱정이 되는 청년들, 소년들을 상대로 세뇌교육을 시작했고 걔네들을 상대로 통일교육, 걔네들을 상대로 역사교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2003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거죠. 벌써 15년이 넘어갑니다. 여기를 나온 애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를 나와서 좌점이 되거나 종북이 된 애들, 그 주위 애들은 다 그 사상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 우파에서는 그 물을 들인 사람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백지 같고 스펀지 같은 애들은 이런 쪽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젊은이들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이어지는 자료는 문재인과 문규현. 문재인이 드러내놓고 문규현과 무엇을 하지는 않지만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의 평통사 챙기기.
문재인과 그 형 문정현이 가장 신경을 썼던 게 제주 해군기지입니다. 왜? 북한이 아주 치를 떨었거든요. 거기에 와서 미 항모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일본보다 훨씬 더 가깝고 제주에서는 직접적으로 포로 쏠 수도 있어요. 핵항모가 들어오면. 정말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결사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군기지를 맡았던 공사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이게 손해가 너무 많이 났다. 공사가 지연돼서. 그래서 정부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죠. 야, 너네 이전까지 했더니 너네가 정말 많이 시위를 하고 불법적으로 시위를 해서 34억 원이라는 돈을 너네한테 물릴 거야. 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딱 법적으로 내려갔죠. 문재인 이 새끼가 정권 찬탈하자마자 몇 개월 뒤에 구상권을 철회해버렸어요. 철회하면 기업한테 안 갚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이 돈을 대신 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지불을 해야 돼요. 기업이 망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얘네들을 대신해서 이게 평통사 애들이에요. 전부 다. 민유총과 평통사 두 개가 제주의 해군기지는 아주 막강하게 시위를 해왔죠. 또 하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평통사의 대표, 지방대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9명이나. 그게 갑자기 전원 무죄가 되고 다 석방시켜버렸어요. 문기현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문재인은 알아서 다 챙겨주는 게 평통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우습게 보실지 몰라도 정말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상으로 문규현, 문정현 그리고 그가 속했던 단체들, 문재인의 관계까지 대충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알려주십시오. 좌점 있는 사이트, 중도 있는 사이트에 이 영상을 좀 퍼뜨려 주시고 욕먹는 건 제가 먹을게요. 그쪽에서 와서 욕을 해라, 뭐 탈을 벗어라, 무슨 뭐 별별 쌍욕을 다 해도 그건 제가 먹겠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듣고 그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더 열심히 만들 테니까 더 알려주는 건 여러분들이 좀 해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